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분이 예,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그 뒤쪽에 써져 있는 예, 탑이죠, 탑. 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예, 탑을 만들어 놓는데 그 밑에 문구 보니까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예, 우리도 사드는 미국으로, 이 땅엔 평화를. 예, 그럼 우리 구호하고 뒤에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구호 먼저 하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예,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임을 위한 행정을 힘차게 제청하면서 770회 사드 반대 촛불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한평생 나가던 무거운 냄새 움직이는 반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김대성 공동위원장님 불자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절에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집이 찍지사 절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네. 터목이라고 은술리, 대학로 은술리 절 밑에 절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은술리인데 저도 오늘 서울에서 어제 친구들랑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같이 자고 이제 아침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바로 저때 살면서도 절에 간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나갑니다. 절을 지나서 산에는 좀 이렇게 자주 갔었는데 절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없던 정각들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좀 너무 안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저마다 이제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한번 또 이렇게 비시는 것 같고 등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 소원을 각자의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등에 붙여놓을 건데 저는 뭐 불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평화를 우리 이 땅에 평화가 정말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먼저 율동천사 오셔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뒤에가 말고 앞에 있어가. 바위처럼 살아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율동왕과 율동천사 그리고 율동 데이비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여는 말은 선생님도 상당한 깊은 불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 발언 우리 유선철 자문위원님 앞으로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불심하니까 또 뜨끔하네. 직지사 제가 신도의 부회장을 했어요. 신도의 부회장을 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매스컴에 나온 뭐 이런 모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한테 제가 막 크게 한번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발을 딱 끊었어요. 직지사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작년 그 앞에 해 3년을 그 직지사 그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 이제 봉축 법요식 사회를 보고 이랬더랬어요. 그랬는데 그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안 갔고 올해도 안 갔고요. 올해는 뭐 다른 절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래 불심하니까 제가 이제 뜨끔해요. 먼저 참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되죠? 이번 주 17일 날 금요일 날 5월 17일 10시 반에 시험시험 가도 괜찮아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농부신 서정홍 선생님을 모시고 그 율곡동의 녹색미래과학관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뭐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홍보가 되기도 하고 카톡을 통해서도 일부 뭐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혹시 싶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행사의 사회를 제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와주세요. 예, 오늘 뭐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럴 때 정말 지랄한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뭐 욕이 나오죠. 이번 달 초에 김무성 대표는 4대 강포를 파괴하려는 다이너마이트를 뺏어서 청와대를 폭파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무성이를 저거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또 청원이 막 올라가가지고 근 20만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원내대표는 오늘 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달창 얘기를 했어요. 달창이 뭔가 찾아봤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달빛 기사단인데 이 극우 세력들이 그거를 비꼰다고 달빛 참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를 줄여서 달창이라고 그랬대요. 그거를 이제 뭐 또 막 그 나경원이가 이제 문바들과 달창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뜻을 모르고 했다고 뭐 사과는 했다고 그러는데 별 뜻을 모르고 했을 리는 없죠. 그죠? 참 품이 없다. 자격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이 처음에 보면 이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쁜 애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제 처음엔 그런 생각인데 지금은 애가 좀 추해 보이고 좀 지저분해 보여. 이 사람이 그렇게 짓에 따라서 이 다른가 봐요. 이 형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어 보면 특히 여자분들이 보니까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 걸 크게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왜 젊을 때 인물이 별론데 싶은 사람들이 나이가 지금 들고 이제 막 50대 60대 이렇게 되니까요. 그 안에서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향기가 그게 놀라워요. 이게 연세가 드시니까 뭐 예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다 예쁘고 뭐 다 못생기고 뭐 이런 거지 뭐 그 누가 특별히 잘나고 누가 뭐 이런 거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이 향기 이게 이제 사람을 보니까 집에 그렇게 거죽 이거는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지금 그런 걸 느낍니다. 이제 제가 이제 원래 환갑이 나이거든요. 저도 그래 놓으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진짜 안타까워요. 쟤도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변할 애예요, 제가. 저 아이는 정말 지금 마음바탕을 좀 닦지 않으면 나이 들면 정말 곤란한 그런 얼굴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쟤들이 지금 나가서 하는 이유는요, 무슨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탕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번에 패스트트랙 설정된 패스트트랙으로 정해진 그 내용이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선거법 개정이고, 두 번째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하는 거, 세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 아닙니까? 그걸 이제 협의 없이 이제 내 당이 했다. 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저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선거법 개정 같은 거 12월 달에 벌써 5당이 합의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 하기로. 그런데 뭐가 불만이에요? 그게 제일 지금 초점이거든, 사실은.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뭐 공수처 이거는 어느 정권마다도 계속 하겠다 해놓고 안 했던 건데, 문재인 정권이 또 정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딴지 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이 정말 참 말에 대해서 저렇게 책임을 안 져도 되는가, 정말 국민들을 저렇게 기만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얘기를 조금 돌려볼게요. 2012년 5월 달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회법 안에 이제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한다는 거죠. 제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방해하면 요거 처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번에 정했는 거 있잖아요. 신속 처리할 건 패스트 트랙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를 했어요. 하나씩 풀어본다면, 첫 번째 이제 직권상정 문제인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으로? 국회의장 앞으로. 그러면 국회의장은 이걸 가지고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 안에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제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여러 개 있죠. 그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관련되는 그 부처의 그 상임위원회에 보내요. 거기서 통과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법률의 체계화, 작구 수정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붙이게 되죠. 그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그래가지고 통과되면 이제 법률이 되는데, 직권상정은 뭐냐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왈가왈부하고 막 싸우고 찢고 뭐 이러면 이제 국회의장이구만. 이걸 바로 본회의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권상정입니다. 이래 되면은 주로 이제 여당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죠? 그러면 이제 야당이 막 의사봉을 뺏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년 우리가 그 장면을 봐왔잖아요. 국회의사당에서 막 의장석을 야당이 점령했다, 막 그래가지고 의사봉을 뺏었다, 막 몸싸움을 한다. 매년 그걸 봐왔는데 우리가 7년간 그 모습을 못 봤습니다. 언제? 왜? 12년에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어떤 때만 할 수 있다? 전시나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리고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내대표죠. 교섭 원내대표들하고 이제 합의했는 경우, 그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이제 회의를 하러 가는데 그거를 방해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감금 이래가지고 국회의원이 회의를 하러 가는데 방해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해를 입혔어? 그러다가 서류를 갈취했어? 7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서류 뺏었죠? 몸싸움 했죠? 또 감금했죠? 자, 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국회의원직에서 유지하기 힘들겠다 싶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정치생명 끝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벌로 막 이렇게 설쳤잖아요. 그런데 정작이 어떻겠습니까? 그 특위를 열어가지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열어가지고 그죠? 회의 딱 할 때는 의사봉 뺏지도 못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몇 번 하고 방해 조금 하다가 그냥 말았지 적극적으로 앞에서 막 들어눕고 하듯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자각을 좀 하고 야 이러다가 진짜 이거 국회의원직 떨어진다. 막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보니까 얘기를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작에는 못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다음에 이거는 뭐 그 고소 취하하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였는데 상대편에서 아니 뭐 그 죽여도 괜찮아 이런다고 살인죄 없어지는 거 아니듯이 이것도 그래요. 이 사람들 처벌받습니다. 분명히 처벌받고 아주 그 철퇴를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명백하게 자기들이 정했는 거거든. 이거 남이 정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정했는 줄 알아요? 2012년 5월 달에 박근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었던 법이에요.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저렇게 어긴다니까요. 자, 세 번째 패스트 트랙을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지지부진하고 안 나가. 그래가지고 이게 본회의로 넘어가질 않아. 그죠? 그런 가지고 사장되는 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트랙은 뭐냐면은 일정 기간이 상임위원회에서 딱 지났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거기서도 또 논의를 안 해. 그러면 또 넘어가 어디로? 본회의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해가지고 요번에 그러면 뭘 결정했냐? 결정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다만 뭐가? 아까 얘기했는 그 세 가지 선거법에 관한 거, 공수처에 관한 거, 검경수사권에 관한 거 초안이 그냥 넘어가 있어요. 요걸로 시작하자. 이래 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며칠? 180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논의하면 돼요. 이제 180일 논의하고. 논의 안 하잖아요. 만약에 안 하면 지del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여기서는 며칠? 90일. 여기 또 안 하잖아요. 그럼 본회의로 가서 본회의에서 60일이 지났는데도 논의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투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장 며칠?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당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논의하면 돼. 그죠? 지금 선거법에 뭐 불만이 있잖아요. 가서 논의하면 돼. 바꾸면 돼. 결정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무슨 뭐 지네들을 뭐 빼놓고 뭐 결정이나 한 듯이 사기를 당한 듯이 말이지 막 가가지고 무슨 좌파 독재니 뭐 장기 집권이 음모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저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 자꾸 법이 그냥 필요한 법이 만들어야 되는 법이 그냥 사장되고 이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 이런 거는 만약에 논의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게 중심에 누가 한나라 그 새누리당이 저들이 앞장서 가지고 만들었던 법이에요. 저들이 보험 들어놔놓고 저들이 어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참 웃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참 정치가 좀 품위가 있고 또 뭡니까? 약속을 지키고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경제도 뭐 쉽지 않고 또 이 대북 문제 또 뭐 북미 관계 이런 것도 참 어렵고 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슬기롭게 또 견디고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 말씀 그 정도로 줄이고 뭐 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드가야 진짜 평화. 사드는 미국으로.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나무 심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정말 잘 말씀 잘 해주셨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국회에 그저 안건 하나 하도 지들 밥그릇 뺏길까봐 안건도 못 올리게 하는 거 지들이 만든 법에서 안건 올려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민생 투어를 합치고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데 곧 김천에도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말씀했는 것처럼 330일 최장 그 안에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에도 자기 같은 편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설마 하겠나 했는데 덜컥 해놓으니까 겁이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성리 상황실에 강현욱 교무님 모시고 주간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예, 제가 수요일날 서울에 갔다 오는 바람에 못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안은 하나입니다. 지난 5월 4일 그리고 5월 9일 북한에서 전순유도 무기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에서는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미국의 전격적인 책임 변화를, 태도 변화를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한미 간에 계속되는 연합 훈련을, 적대적인 훈련을 이제 그만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로 이야기한 것이 지난 평택에서 있었던 사드 훈련, 그리고 연합 공군 훈련, 이름만 바뀌었지 어떠한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은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 훈련에 대한 중단을 계속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묵살을 해왔던 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었습니다. 어쩌면 결렬의 당사자인 미국에게 어떤 남북 간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미국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하고, 혹은 한반도 평화를 함께 이루고자 외치는 사람하고 손을 내미는 손은 뿌리치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그리고 외교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행위를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모르기 때문에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사드 추가 반입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드가 추가 반입되어 있는 거 아셨어요? 지난 2017년 6월에 대한민국 언론에 2017년 초에 이미 사드 배치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사드 발사대 6기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언론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4월 26일 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6월 달에 뜬금없이 우리나라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되어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더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몰랐다는 듯이 갑자기 국방부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라면서 정말 생쇼를 했었죠. 생난리가 아니고, 제가 회의 시간에 이거 생난리를 폈다라고 했더니 그건 생난리가 아니고 생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도 뒤늦게 자신들이 알고 4기가 추가 반입되어 있는 것조차 한 달 넘게 굉장히 이것을 문제시 삼았고, 그때 범정부 TF팀까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 같이 문제시 됐던 게 환경영향, 부지 쪼개기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 이 2가지 문제를 같이 막 이렇게 논란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렇게 난리를 폈던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에 사드가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 나왔던 기사는 처음에 조선일보에서 평택에서 사드 발사대 사드 훈련을 했다라는 기사가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것은 어쩌면 가짜 발사관을 가지고 훈련한 거다라고 그 기사에서는 이야기했는데, YTN 기사에서 그거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가짜 발사대가 아니고
얼마든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위에 있는 그 더미 발사관만 실전용으로 그냥 바꾸면은 얼마든지 실전용으로 쓸 수 있는 발사대다. 라는 기사와 함께 거기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나오면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발사대가 몇 개 들어와 있다. 라는 것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조차 없는 거죠. 이거 만약에 대대적으로 언론화되면은 중국에서건 어떤 우리 안보적으로건 러시아에선 심각하게 문제시 삼을 수 있는 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반입되어 있는 6기에 대해서는 중국하고는 어쨌든 살짝 덮어놓은 상태예요. 지금까지 거는. 그래서 추가 배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MD 들어가지 않겠다,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산불 정책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게 사드 추가로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가 반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사드철의 평화회의에서 성명서를 냈고요. 오늘 이 배경설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저번 주에는 그냥 딱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됐었는데, 그래서 이 성명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성명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 모독, 한반도 평화 정세 위협하는 미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규탄한다. 최근 한 언론에서 지난 4월 20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있었던 사드 훈련에 사용된 사드 발사대가 훈련용이 아니라 실전 가능한 발사대이며 훈련에 사용된 발사대 외 두어 대가 더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지난 2017년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정책을 선언했고 그중 하나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한나라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기사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사드 발사대는 이미 수시로 한반도 땅에 오고 가고 있었다는 정보까지 입수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켜 한반도 평화를 또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는 미국이 이에 대한 반성은 못할 망정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당사국의 심대한 외교 안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당사국의 허락도 없이 추가 반입을 반복해온 것은 명백히 한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이며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보다는 오로지 대한민국 영토를 미국의 안보를 위한 MD체제의 전초기지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가 추가 반입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정부 탄생 한참 뒤에야 4기에 발사대가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심각하게 문제 삼은 전례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사드가 추가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예견된 사태였다. 분단 이후 한반도 땅 곳곳을 미군이 점령해갔다. 소중한 대한민국 영토가 미군의 주소로 바뀌었으며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은 단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 미군 기지에서 세균 무기 실험을 해도 각종 유해물질을 땅속에 매립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고로 죽어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미군 기지였다. 그런데 자국의 법체계도 모두 무시하고 자국민을 짓밟으며 전략무기를 위한 기지를 만들어주려고 모든 순간을 강구해주고 있는데 발사대 몇 개 더 추가 반입하는 것을 미군이 두려워할 것인가? 지금 멈춰야 한다. 지난 4일 그리고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굴욕적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을 위협하는 반복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항의의 표시이다.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평화정세 속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번번이 평화체제 확립을 방해하고 있는 이때 더 이상 미국의 손에 한반도 평화를 내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하고 있는 현 사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과 대한민국 외교 안보를 위협하는 미 MD체제 확립을 위한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6일 사드철의 평화회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은 저희는 환경영향 평가에 조금 집중할 때고요. 5월 20 이따가 얘기하실 텐데 5월 23일 날 전략 환경영향 평가 부작위 소송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경영향 평가에 좀 집중을 하고 그 건이 지난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자리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운동! 사드 빼라! 평화운동! 사드 빼라! 사드 빼고! 평화 심자! 사드 빼고! 평화 심자! 네, 감사드립니다. 기온이 오늘도 좀 많이 더웠죠? 예. 앞으로 작년에 6월 달에 그 농소에서 교육너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자두 따기 체험이라고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이렇게 자두밭에 가서 자두 따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천시 농민회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농산물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었습니다. 다음 중 한국에서 나지 않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포도, 사과, 복숭아, 오렌지. 뭡니까? 몇 번요? 예, 오렌지. 예, 우리 아이들도 다 정답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오렌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물어봤습니다. 우리 김수문 군여사님 오렌지 어디서 나옵니까? 없어. 네, 아이들 답은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 네, 그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온난화 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쉽게 먹고 있는 성주 참외 또 김천의 농수의 자두, 복숭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거 한 몇백 년 지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농사가 안 되는 거 아닐까 더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제주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감귤 뭐 이런 것들이 김천에서 짓고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이 수산자원 있잖아요. 수산자원 동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물고기들이 전에 그 열대지방에 있던 살던 물고기들이 올라가지고 기존에 우리 바다에서 살던 어종들이 많이 없어지고 보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산다고 이 수정도 좀 이렇게 바뀌고 그게 불과 수온 뭐 1도 차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머니들 겨울 되면 생선 중에 어떤 생선 많이 먹었습니까? 옛날에 동태국 많이 드셨죠? 그죠? 명태가 엄청나게 흔한 그 어종이라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어종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치어를 엄청나게 방류를 하고 당분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명태를 잡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잡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식당에 명태를 파는 거는 전부 다 수입산입니다. 국산 명태를 팔면 그것도 불법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명태 요리는 전부 다 수입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국산 명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입으로 먹지 않고 먼저 귀로 먹어보는 시간 같은 우리 명태 가수 황선재님 아시죠?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선대입니다. 명태. 제 노래도 아닌데 제 노래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 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언제 왔나 저번에 한번 겨울에 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 크리스마스 때 여기 또 그때는 막 성탄 틀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종교 행사 이렇게 하는 날 때만 불러주시면 오다가 원래 매 월요일에 내일이 대체휴일이 아닐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석가탄신일에 일요일 경기면 그거는 대체휴일이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대체휴일이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이렇게 일요일 날 쉬면 그 다음날 이렇게 중복이 되면 그 다음날 쉴 수 있게 했는 건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뭐 하는데 그럼 뭐 원불교는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불교 우리나라 4대 종교가 신자 수로회가 보니까 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그죠? 불교하고 원불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식 행사 때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 대표되는 분들이. 그럼 원불교도 하루 놀게 해줘야지 뭐 이렇게 특별한 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난주에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들 다 해주시는데 뭐 김무성 씨나 나경원 씨가 집회 때 그런 얘기를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니까. 그 앞에 이렇게 집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민주주의 아니면 다 지금 벌써 다 잡혀가지고 그죠? 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김무성이 뭐 폭탄 얘기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민주주의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그런 얘기도 농담으로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좌파 독재의 나라에서 그런 얘기하면 저 밑에 산에 끌려가지고 손톱 밑에 바늘 막 팍 찔리고 해야 되는데 저거는 독재라고 해놓고 지 한 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민주주의라고 하고 이런 사기꾼들은 내년에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기꾼하고 사기꾼 아닌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죠? 조금 비겁해도 됩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사기꾼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조금 당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비겁하게 살 수 있지만 요즘 여러분들 조금 비겁하게 사시잖아요. 저도 비겁하게 조금 살고 있는데 비겁한 건 괜찮습니다. 조금씩. 근데 사기는 치지 맙시다. 사기 치는 놈들 뽑지 맙시다. 이번에 불러주시는데요. 아까 무슨 원래 5월 8일 수요일 날 노래 하라 했는데 벌써 한 5분간 쭉 깨고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좀 분위기 좋게 해달라고 하는데 노래 해달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신나는 노래를 해달라고 하고 분위기를 떼어달라고 그런 요구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백날 앞에서 해봤자 물어도 대답 안 하는 관객들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버이 소성리에서도 오시고 또 어머님들 오시니까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하니까 무슨 노래를 할까 싶어가 고른 곡이 있습니다. 젓갈이라는 노래인데요. 왜요? 이제 뭐 이렇게 호흡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제목만 얘기해도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젓갈 예전에 한번 불러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까? 젓갈 그냥 젓갈 좋아하십니까? 예. 그 좀 부잣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명란 젓갈 이런 거. 그 자취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취하는 머시마들 방에 가보면 냉장고 조그만 거 있었는데 돈 없으니까 집에서 밥해 먹잖아요. 그죠? 반찬은 꼭 보면 푹 삭은 전구지 김치하고 그 제일 싸구려 그 오징어 진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냉장고만 뚝 있고 그걸로 그 다음날 술 먹고 그걸로 이제 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해장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잘 살면 창난젓 오징어 젓갈 있고 한번 어머니가 내려오시다면 명란 젓갈 있고 왜냐하면 냉장고 오래 놔두고 물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젓갈에 대해서 이대흠이라는 시인께서 만든 그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젓갈 한 들려드릴게요. 어버이날 해가지고 부모님 생각하는 노래가 뭐 있을까? 저는 자취를 해본 적 없는데 젓갈 한번
제가 얘기했는 게 좀 공감이 가신 분이시면 예전 냉장고 젓갈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반찬에는 어머니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주신 젓갈, 매운 고추 송송 썰어 먹으려다 보니 이런 어머니의 속을 저린 것 아닌가. 어머니가 주신 반찬에는 어머니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주신 젓갈, 매운 고추 송송 썰어 먹으려다 보니 이런 어머니의 속을 저린 것 아닌가. 이런 어머니의 속을 저린 것 아닌가. 기타에 그 베이스 원래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사 잘 들리시던가요? 네. 신앙송 이런 거 안 해도 잘 들리죠? 네. 시를 읽으라 하면 재미없는데 또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면 또 시도 들을 수 있고 부모님도 또 생각을, 여기 또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명태젓갈 좀 사과 좀 부모님들에게 들려보십시오. 불법이라고 하는데 명태젓갈은 그 왜 나올까요? 그 창난젓도 명태젓갈 아닙니까? 아, 수입산되고. 그 전부 다 그럼 그거 다 방사는 그 명태 노래 오늘 안 부르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정말 마지막까지 그 오늘 진짜 그 신나는 노래 이런 얘기만 있으면 그냥 노래 부를 건데 계속 그게 머리에 맴돌아가지고 뒤에서 무슨 노래 할까 싶다가 여러 가지 골라 나왔는데 이 노래 그냥 불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3년 다 돼가나요? 집회하신 지? 4년. 네, 이제 만 3년. 올해 여름쯤 되면 이제 만 3년 아닙니까? 4년입니까? 3년. 맞아. 3년이에요? 예. 예. 만 3. 제가 더 잘 알고 있네요. 16년 여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그 나중에 고사드가 빠지고 하면 분명히 빠질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 수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렇게 모인다는 게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는 분들도 좀 어렵거든요. 노래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막 죽게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축축 처지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나, 힘내는 걸 해야 되나. 노래가 빠르다고 또 힘나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바뀌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 타고 애도 타고 그러실 겁니다만은 옆에 바로 고개 돌려보시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계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오신 거 아닌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예, 쭉 뻗으시면 됩니다. 예. 서로에게, 물과 같은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의 여행길이다 너무나 목이 말라 쉬어갈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여행길 타는 목마름에 불이 간절하듯 베란다 구석 한 모퉁이 버려진 모습처럼 시들어가는 화초가 되어버린 내겐 물이 필요해 내 온몸 적실 수 있는 네가 물이 되어다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내겐 바로 그 누구보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내 온몸을 적셔다오 너무나 네가 필요해 타는 목마름에 물이 간절하듯 베란다 구석 한 모퉁이 버려진 모습처럼 시들어가는 화초가 되어버린 내겐 물이 필요해 내 온몸 적실 수 있는 네가 물이 되어다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내겐 바로 그 누구보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네가 물이 되어다오 내 온몸을 적셔다오 너무나 네가 필요해 뭐 이미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목마른 것만 갈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노래하다가 갑자기 막 생각이 드는 건데 여러분들도 저에게 물이 좀 되시고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명절 때 말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늘 대구역에서 제가 기차를 타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차가 안 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또 끊어놨더라고요. 왜 그 폰에서 끊을 때는 왜 무궁화가 자주 시간이 오는 게 있는데
그날은 잘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찍어가 동대구역에서 찍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는 것도 동대구역에 도착하는 걸 미리만 내리면 되지만 몇백 원 더 비싸게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진짜 이 노래는 뭐 초반에 너무 초창기 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침 이슬 오랜만에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쳐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소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에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밤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밤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좀 더 많으면 앵콜로 해서 몇 곡 더 듣고 싶은데 예, 아쉬운 마음 다음에 한번 또 초대해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맘들이 오는 금요일날 17일날 또 상주 시민들이 모여서
5.18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 율동맘들이 또 상주로 금년을 또 가서 또 율동도 하고 사드 투쟁에 대한 발언도 이렇게 하고 올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상 이제 마무리 율동을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한번 좀 격려해 박수. 오늘 집회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평화 온다! 사드 빼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간다. 사간 것도 강아지. 네,